안녕하십니까. 리틀 버러생 TV의 라일락입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오늘 시간이 10월 10일 금요일이네요. 어떻게 한 해 시작 잘 되고 있으십니까? 독감이 정말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본업이 보험 쪽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많게는 10건 가까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동일 질병으로 10건을 술 먹고 싶나 보네요. 10건을 청구하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즘 그만큼 보험금 청구에 대한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모두 독감과 감기,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1월 10일 오늘 시장 브리핑과 주도한 섹터와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4% 하락 마감하였고요. 보면서 할까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24% 하락 마감하였고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은 매물대 여기에 이제 저항이죠. 단기적으로 저항인데 여기를 한번 뚫어주면서 조정을 깊게 받았고 내려가는 듯 했으나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 여기에서는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쉽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방향성에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미장의 하락이 시작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오늘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거든요.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고용이 좋다 보니까 아직 미국의 경제는 건강하다. 그러므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없다. 라고 함에 따라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장에 대한 시장이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먼저 선 하락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은 9.4조 기록했고요. 개인이 3,380억 원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2,248억 원 그냥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양시장을 했다. 기관과 외인이 던지는 것을 개인이 다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기금은 꾸준히 코스피 시장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은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금액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관에서는 특히 금융투자가 5천억 가까이 4,847억 5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곳은 외인도 아니지만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순매도를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신도 한몫하였는데요. 투신도 양시장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에서는 85억 다소 작은 부분을 매도를 하였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640억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도왔습니다. 외인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매도를 하였고 기관은 코스피 시장을 강하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매도 주체가 금융투자라 좀 괜히 괘씸하네요. 이런 당타쟁이들. 반대로 금융투자가 선물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타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던질지 모르는 수급들이죠. 그나마 연기금이 강하게 받아주면서 시장의 하락이 방어가 된 것 같습니다. 금일 주도한 섹터나 테마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섹터라고 보기 힘들지만 원전과 자동차 섹터가 이제 재료와 이슈에 따라서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먼저 현대차가 오늘 보기 힘든 6% 고가에서 마감을 하였는데 여기 있는 이 저항권을 뚫어주면서
뚫었다고 보기엔 살짝 어렵지만 강한 양봉에 거래까지 들어오면서 외국인에서 강한 거래가 들어왔네요.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 이슈는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AI, 로봇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을 했다 하는 소식에 6% 급등을 하였고요. 기아차도 동반 2.23% 상승을 하여 마감하였는데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다소 강한 모습이죠. 왜냐면은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현대차는 아직 장기 2평 아래에 있지만 단기 2평 같은 경우도 62평을 골든 내지 못했죠.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단기 2평이 장기 2평을 뚫어내고 62평을 뚫어내고 장기 2평까지 일봉상 뚫어낸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도 저항권입니다. 저항권이지만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다소 강한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올라오면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차트적인 관점을 봤을 때 저항 받고 내려왔다가 기다가 다시 올려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면서 올라갈지 단기간적으로 이렇게 막 쭉쭉쭉 상승하기는 어렵겠죠.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저점을 다져주는 모습으로 추세적인 부분을 그려줘야 됩니다. 추세적인 부분을 그려주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 그래야 여기 있는 매물들이 소화해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다. 주주환원 정책에도 다소 적극적인 기업들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줬으면 하는 바람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종목입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한국이 원자력 동맹에 대한 MOU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하여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전주들은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이 있죠. 그리고 먼저 대장주를 했던 한전산업까지 오늘 길게 장 초반에 시가를 형성했다가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주르르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뭐 차트에서 보여지다시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다가 여기 있는 이 거래에 세운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에 시가까지 상승을 해 주었다가 눌리면서 마감을 해야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단타를 했습니다. 오늘 단타를 했고 제 스승님인 버럭쌤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버럭쌤과 같이 단타를 하였는데 쌤의 리딩 하에 단타를 하였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여서 눌렸을 때 매수를 하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고점에서 매도를 일부 하였고 그리고 이곳에서 깨지는 모습에 이제 거의 뭐 1% 가까이 수익을 보고 나왔고 3분봉과 5분봉에서 조율을 하면서 눌림목에 매수를 하였고 어디서 매수했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가격 앞에 있는 저항권이죠. 저항권에서 단타적으로 봤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는 모습에 매도를 하였다 라고 매매 복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눌리면 다시 접근을 하려고 하였지만 오후장이기도 하고 오후장에는 단타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 스윙이나 중장기 관점으로는 봤을 때 원전 섹터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국가 대 국가로 MOU를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점을 뚫고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매물 앞서 있는 이 매물들 거래 세워준 이 봉들을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기서 풀매수를 땡겨가지고 몰빵을 해서 이런 급등을 만든다 미국이랑 동맹했으니까 초급등을 만들어낼 거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서히
아무래도 이 국가 대 국가 사업 같은 경우는 뭐 1년, 2년 내에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켜보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스윙과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시지는 말아라. 왜냐면은 이 앞에 있는 매물도 있고 이 앞에 있는 커다란 매물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가 큰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보다 강했던 섹터 및 테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자동차 그리고 원전 섹터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조선주들 보면은 하나오션 먼저 올라갔던 섹터는 고만고만하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중공업이 다시 신고가를 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이 아직 저평가다. 조선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한다. 라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앞서서 우리는 매매를 많이 했고 이제 매도를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방송에서 이 부분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미장이 눌리면서 조선주들도 같이 눌린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신고가를 올려주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기자재 섹터 같은 경우는 태광이 오늘 대장주로 신고가를 다시 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기 있는 부분 못 올라오는 자리죠. 못 올라오는 자리에서 여러 번 터치를 해주다가 오늘 슈팅 나와주면서 이제 나 여기 뚫으러 갈 거야 22,650원 이 부분 나 뚫으러 갈 거야 라는 초석이 마련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입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성광밴드도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성광밴드는 뭐 앞서부터 신고가를 냈죠. 여기 있는 부분 뚫어주면서 이제 나 신고가 갈 거야. 근데 여기서는 왜 파동을 그릴까요? 이렇게 천천히 매물 소화해주는 모습이 왜 있냐면은 앞에 있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10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있었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은데 여기 있는 부분이 앞에 그려져 있는 차트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든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든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든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든 여기 있는 곳에서는 이제 수익 중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매도 구간이다. 여기에서 이 고가를 뚫어내고 가려면은 더 강력한 재료와 더 강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기관이나 외인에서 순매수들이 쭉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과매수권이 이미 들어와 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승을 할 거다라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여기 있는 부분까지 올라왔을 땐 이 부분을 31,500원 이 부분을 넘겨 신고가까지 바라볼 수 있을 법한 차트로 해석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과매수권이 꺾이게 되면은 월봉상 과매수권이 꺾이게 되면은 매도에 대한 조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보시고 대응의 영역이다 보니까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도 오늘 상승을 해주었는데 엔터주들 잠깐 보겠습니다. JYP 엔터 기법에 따라서 저는 이제 선물 매도로 스윙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3월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기사도 나왔는데 만약에 공매도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공매도를 해볼 생각으로 있는 종목입니다. 뭐 그때까지 JYP가 상승해준다면 말이죠. SM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었지만 JYP보다는 상당히 약한 모습. Y젠터 같은 경우도 이미 기법에 따라서 그 고대 닿았고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 JYP가 현재 엔터주의 대장주죠.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아직 유시평을 깨지도 않았고 장기평을 깨고 내려온 모습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쭉 내려오다가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쭉 내려오다가 반등해서 버럭 라인까지 돌파해 주었고, 여기에서 거래 실린 음봉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이것은 반등이다. 여기에서 쭉쭉쭉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다 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보시면 뭐 금융주들도 시장의 하락을 막아주었다라고 정도의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였고, 금일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현대차와 엔비디아 제휴를 맺었다 보니까 자율주행 섹터가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드론에 대한 부분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드론 관련주 보겠습니다. 일단 파이버 프로 강했던 모습, 그리고 오늘 제이시언 시스템 대장주인데, 드론 관련 대장주인데 오늘 좀 조정이 나온 모습입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이 저점을 돌려준 이 부분이 훼손이 되면은 다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시평가 올라올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같이 보면서 매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지금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이 추세 안에서 그려지는지, 아니면은 추세를 깨고 내려오는 기술적 분석이 무너지는 곳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월봉을 보게 되면은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아직 RSI 과매수권이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상승에 대한 여지는 볼 수 있겠지만, 거래가 터진 이 일봉상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스윙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좀 더 보수적으로 22평과 62평까지 깨고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장 이래의 이례적인 거래량이 이곳에서 서였습니다. 이곳이 고가인가요? 이 종목의 고가권인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돌려보게 되면은 고가권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좋은 재료와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섹터고, 그 섹터의 대장주입니다. 코콘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모습이죠. 하지만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PC 디렉트는 아직 역배열이네요. 약하네요, 모습이. 그리고 에이럭스는 신규 상장주인데, 이것도 지금 계속 추세를 타면서 추세에 대한 폭이 상당히 크긴 한데 추세에 대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도 다소 터진 모습. 하지만 고가에서 거래가 그렇게 앞에보다 많이 터졌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테마와 추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큰 상승은 딥마인드인데, 앞에서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거래량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겠다. 여기에 터진 이 818만 주에 대한 거래량이 저가에서 터진 거냐, 고가에서 터진 거냐 판단했을 때 아직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라면은 딥마인드를 매매할 바에는 차라리 제이시언 시스템 대장주를 매매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매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보다 강했던 섹터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자동차, 그리고 두 번째 조선, 세 번째 엔터, 네 번째 원전, 다섯 번째 금융주, 여섯 번째 자율주행, 일곱 번째 드론 관련주입니다. 시장보다 약했던 섹터도 봐야겠죠. 오늘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을 시킨 주도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랐다가, SK하이닉스는 특히 장중에 2%